안녕하세요. 마중이의 미국 생활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따뜻하게 올라오는 전형적인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날씨가 주는 여러 가지 감정은 사람마다 그리고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베트남 쌀국수 좋아하시죠? 저는 오늘 소고기로 육수를 내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쌀국수 대신에 빈 누들로 조금은 건강하게 만들어 볼게요. 세상에 은행빚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작게는 크레딧 카드부터 몇백만 불씩 은행 돈을 돌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역시 한때 꽤나 큰 금액의 크레딧 카드 빚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가 크레딧 카드 빚을 어떻게 갚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꾸려가던 개인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속쓰린 아픔도 잠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조금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만한 건 다 정리되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카드빚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이자만으로도 꽤 큰 액수를 내고 있었더라고요. What? 미국의 크레딧 카드 사용 방법은 한국과 조금 달라서 그달 사용한 금액은 그 다음 달에 모두 갚아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이자만 갚으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카드 한도가 꽉 찬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지죠. 크레딧 카드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이자는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몇 개의 카드는 정지된 상태에 접어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가족이 모두 궁지에 몰릴 상황이 되었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뜻밖의 일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오는 응례 편지들이 그 해답이었어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몇 년간의 고생도 아니고 실제로 아내가 몇만 불을 청산했던 이야기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은행에서 당신에게 1년 무이자로 일정 금액을 빌려줄 테니 사용해보아라 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아내가 그 편지를 상세히 알아보고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빚을 많이 진 상태고 크레딧도 떨어질 대로 떨어진 데다가 그때는 영주권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민자에게 은행에서 왜 돈을 빌려준다는 걸까요? 한국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지만 의외의 결과를 아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플랜을 제시했어요. 일단 빚을 청산하기 위해 아내는 몇 가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했고 저는 그녀의 결단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한다. 소득이 없으면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아야 된다. 즉, 니드와 원트를 냉정하게 구별해서 돈을 지불한다. 세 번째, 먼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의 카드부터 정리해야 한다. 네 번째, 포기하지 말자. 몇만 불 정도로 파산할 수는 없다. 아내는 모든 카드 빚을 청산하는데 4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설명해 볼게요. 그 방법은 밸런스 트랜스퍼입니다. A balanced transfer credit card lets you move debt from one account to another. 간단하게 말해서 높은 이자율을 내는 신용카드의 빚을 이자가 없는 카드론으로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뜬구름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이자율이 25%인데 0% 이자의 프로모션이 제공되는 새로운 카드로 빚을 옮기면 일정 기간 동안 이자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왜 신용이 바닥인 저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가 였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풀어보는 밸런스 트랜스퍼는 고객 유치라고 합니다. 즉, 손님들의 크레딧 카드 빚을 자신의 은행으로 옮기도록 해서 일정 부분 수수료 유도를 보고 만약에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높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밸런스 트랜스퍼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이자와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마케팅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얼마를 빌려주느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모르지만 보통은 은행에서 정해진 금액을 대시해 주는데 와이프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카드 중 본인이 프로모션 기간 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먼저 사용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는 달부터 이자 폭탄을 맞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처음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는 1년에 한 개씩 카드 빚을 정리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큰 금액을 카드 2개의 밸런스 트랜스퍼를 받아 갚아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나머지 2개의 카드 빚을 청산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따로 축하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카드가 정리되고 밸런스 트랜스퍼 했던 빚이 정리되었을 때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자신이 해냈다는 성취감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저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일 내내 일을 했었고 회사 일이 끝나면 부인하게 다른 곳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가족이 하루빨리 빚 걱정하지 않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빚을 청산할 마음이 있다면 일단 자신의 신지미를 자세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소비만 하는 미니멀 라이즈 같은 다소 지나친 상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래전에 재밌게 봤던 행복을 찾아서라는 미국 영화를 기억해 봅니다. 이 영화는 윌 스미스와 그의 친아들이 직접 연기를 해서 더 유명해진 영화입니다. 게다가 윌 스미스의 진정성 있는 연기가 돋보이는 아주 좋은 영화죠.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인 크리스 가드너의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된 내용은 성공에 대한 갈망과 쟁취이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평범한 가정의 붕괴를 신랄하게 비춰줍니다. So you don't trust me now? Whatever. I don't care. 특히 어린아이와 화장실에서 자야 하는 예비의 마음은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가 주는 교훈이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꿈을 향해 걸어가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포장될 수는 있어도 실제 가장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속에 먹먹함을 감출 수가 Never let 없었어요. somebody tell you can't do something. You got a dream, you got to protect it.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카드빚과 사업의 실패로 사랑하는 가족이 단지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의 존중을 잊은 채 고통받고 있음을 단 1분이라도 빨리 깨달은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영화나 책은 독자와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스토리를 극한의 고통으로 끌어내리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카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은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